잠깐만요. 공유, 화면 공유. 네, 오늘은 김동호 쌤 모시고, 면역 창고 김동호 쌤 모시고, 면역 강의랑 부동산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마 다른 분들도 좀 들어오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됐으므로 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모기장이 걸려 있나요? 네. 추억의 모기장.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와, 백혈과 적혈교의 사랑 이야기 너무 멋지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울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감정으로 감동해 하셔가지고. 오늘 완전 준비를 많이 하셨네. 너무 예뻐요. 백혈과 적혈교의 사랑. 나는 예쁘네요. 부동산 강의 할 줄 알고 부동산으로 또 홍보했네. 오늘 사랑 아, 이야기 하시. 그러셨군요. 저하고 소통이 좀 부재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강의가 아니고 다른 건가요? 면역 건강 와, 강의 하신대요. 참 근데 이제 묘하다. 대표님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딱 공지를 거기다가 딱 띄워놔요. 내일은 뭐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그리고 딱 알겠습니다. 너무 띄워놓으면. 예쁘다. 우리 몸에는 네. 이제 저희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그 혈액이 전체 우리 몸의 이제 수분이라고 하는 부분, 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7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주느냐, 또 얼마만큼 깨끗한 물을 먹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혈액의 건강이 또 좌우되고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참 물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좀 테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커피가 물일까요? 물 아니에요. 그러면 콜라가 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리차는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물은 순수하게 우리가 마셔야 되는 물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소비자를 만나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여쭤봅니다. 물을 얼마나 드세요? 고개를 몇 번 이렇게 흔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1리터에서 1.5리터를 먹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드세요, 물을? 그랬더니 뭐 보리차도 끓여 먹고요. 뭐 커피도 몇 잔씩 먹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콜라도 음료수 같은 것도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상식을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네. 백혈구와 절혈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거 책, 요거 제목 지었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이걸로 책을 제목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기는 이제 아산병원에 있는 영상인데요. 소리 들리십니까? TV 드라마나 네, 잘 영화를 들립니다. 보면 백혈병에 걸린 주인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쉽게 피로해지고 자주 열이 나거나 코피, 멍 등의 출혈 경향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백혈병이란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과도하게 증식해 정상적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기능이 억제되는 질환입니다. 그럼 대체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등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혈액은 혈장이라고 부르는 액체 성분과 혈구라고 부르는 세포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액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영양소, 노폐물 등을 운반하고 식균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하며 혈액 응고 기능을 통해 출혈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혈액의 기능을 혈액 속의 혈구가 주로 담당하는데요. 혈구의 종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 이 혈구는 주로 골수에서 생성되며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가 분화해 성숙됩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구는 각각의 형태와 기능이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혈구는 혈액 내에 약 25조 개 정도 존재하고 혈액 세포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적혈구 때문인데요. 적혈구는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원반 형태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적혈구는 혈액 속에서 100일에서 120일 정도 살아 움직이고 노화된 적혈구는 비장에서 제거됩니다. 혈소판은 혈구들 중에 가장 작은 크기로 파편과 같이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에 상처가 생겨 출혈이 생기면 혈관 속의 혈소판은 이 상처 부위를 메꿔줘 출혈을 멎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혹 혈액 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백혈구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오거나 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백혈구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혈액 세포로 아메바 운동을 하면서 침입한 세균과 이물질을 세포 내로 끌어들인 후 이를 분해해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백혈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부에 알갱이 모양의 과립이 있는 세포와 없는 세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과립이 있는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가 있고 과립이 없는 백혈구에는 림프구, 단핵구가 있으며 각각의 백혈구는 약간씩 다른 기능을 합니다. 혈액 속에 백혈구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감염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쉽게 피로하거나 자주 열이 나고 코피, 잇몸 출혈 등이 있거나 멍이 쉽게 든다면 혈액 속 혈구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백혈구는 그 안에 림포세포, 과립세포, 대식세포, 그리고 다른 세포들의 숙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식별 기능과 몸으로 들어온 다른 유기체들을 공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백혈구는 신체 방위군의 미세한 전사들입니다. 이 전사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균들은 체내 세포를 공격할 독소를 유출해냅니다.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혈관벽에서 빠져나와 세균 주위에 모여듭니다. 우리 몸에서 지금도 호중구는 세균들을 작용하는 잡아먹는 기전입니다. 우주 영화 보는 것 같죠? 네, 저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딱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가까이 있는 예, 모든 종류의 세균들을 공상과학 영화를 섭취합니다. 보는 듯합니다. 와, 그런데 지금도 우리 몸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어나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바이러스와 염증, 기타 부분에 우리 몸은 철저하게 빈틈없이 작용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백혈구는 너무 포식을 하게 되면 터져버리고 맙니다. 세균과 호중구의 시체를 우리는 고름이라고 부릅니다. 호중구가 섭취를 하는 동안 대식세포들도 출동을 합니다. 이것들도 일종의 백혈구들인 것입니다.
대식세포는 호중구보다 훨씬 지독한 대식가입니다. 아메바처럼 팔 같은 조직을 내밀면서 세포들을 잡아먹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만일 그래도 세포의 진격이 억제될 수 없을 때는 체내 방어 작전이 다음 단계로 옮겨집니다. 대식세포는 소화시킨 세포의 파편들을 자기 표면 위에 드러내놓습니다. 그때 T세포라고 불리는 림프세포들이 대식세포 주위로 모여듭니다. T세포는 물론 또 다른 종류의 백혈구입니다. 사실 체내 방어 체제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 T세포입니다. T세포는 대식세포가 세포 표면에 드러내놓는 세균 파편들을 건드려보며 처리할 세균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T세포는 세균 파편들의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이는 둥근 조직이 한 세균 파편입니다. 적의 신원이 파악되면 T세포는 총반격 명령을 내보냅니다. 그 명령은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물질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명령을 받으면 그때 B세포는 세균을 공격할 준비 단계로 항체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항체는 적을 파괴시키는 미사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Y형 항체들이 세균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유기체를 섭취하는 세포들, 항체를 이용해서 세포를 파괴하는 다른 세포, 그리고 또 전투 명령을 보내는 또 다른 세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보호해주는 세포들의 질서정연한 활동 상황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지금 보셨는데요. 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사랑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정과 사랑은 다르죠, 분명히. 네. 우리 사장님들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 모두 사랑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으실 텐데요. 내가 얼마만큼 나를 희생해서 또는 섬기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음, 아낌없이 자기를 줘버리죠, 그냥. 그리고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고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내 몸에 들어온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물리치고 장렬하게 죽은 증거가 무엇이다? 고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고름이 나쁜 거냐? 고름은 희생의 증거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내 세포들이 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죽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어떤 상처가 나서 곪으면 이제 그 부분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각종 뭐 민간요법을 썼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처가 나면 꼬매고 또 거기에 또 항생제를 먹고 소염제를 먹고 이제 이런 약으로 처방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밸런스에 대한 각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름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할들, 각자가 맡은 역할들, 아까 보셨지만 이제 우리 몸에 많은 세포들이 있죠. 면역 세포들이 이제 있습니다. 호중구, 그다음에 대식세포, 그건 이제 호중구하고 대식세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식세포입니다. 바이러스를 잡아서 먹어버리는, 먹어치우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자기는 어, 그 먹으면서 배가 이제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배가 부른 상황이죠.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면역 세포가 건강해야지만 내 몸에서 그런 역할들을 적을 분별했을 때, 적을 발견했을 때 정확하게 자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확함이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어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대면대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 물질, 세균, 바이러스,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 몸에 많이 들어와서 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면역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질병에 노출될 것이고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라고 한다라면 우리 몸은 오늘 이 시간에도 암세포가 4,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매일 생깁니다. 그리고 매일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 부분이 내 몸에서 자랄 때에 우리는 그 암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는 건데요. 우리 몸의 NK세포는 매일매일 그 암세포들을 식별해서 먹어치우고 물리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 NK세포 활동성이 NK세포가 얼마만큼 똘똘하게 건강하게 우리 몸을 케어해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안위 때문에 많은 환경을 무너뜨리고 또 먹는 것에 대한 먹거리가 상업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실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장님들 어떠십니까? 혹시 드시는 게 입에 좋은 걸 드세요? 몸에 좋은 걸 드세요?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몸에 좋은 거요. 몸에 좋은 거요. 어떤 게 몸에 좋은 걸까요? 나한테 맞는 음식? 몸에서 땡기는 거, 몸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 제철에 나온 음식을 먹는 게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보시면, 제가 어제도 잠깐 이렇게 둘러봤더니, 아직도 싱싱한 상추가 넘쳐나고, 야채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 지금 이 계절에 야채를 먹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건조시켜서 그거를 가끔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으로 식이섬유를 보충을 했는데요. 요즘은 너무 많은 음식들이 식재료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식재료들의 영양이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만큼 유익을 줄 것인가? 그거는
각자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뭐,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이 그런 걸. 그러면 환경이 그러니까 다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부분, 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보충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여기서 같이 한번 구분을 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분명한 어떤 그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영양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들을 하고 어떤 영양소는 어떻게 먹고 어떤 영양소는 또 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 영양소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각 영양소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도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준비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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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제 제목이 우리 몸의 피, 그냥 우리 몸에 있는 피니까 원래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뭐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냥 피가 좀 많이 나면 겁나고 또 없으면 부족하면 건강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피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얼마만큼 우리 몸의 피가 건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또 우리 몸의 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동영상에서 조금 보셨는데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아까 각자의 역할들을 보셨죠. 음. 예, 그리고 또 구성에 대한 부분도 보셨고요. 그래서 적혈구는 우리 몸에 이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산소 운반을 해주는 참 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코를 한번 입을 꽉 다무시고 코를 한번 꽉 쥐고 얼마만큼 버티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호흡을 하니까 이 산소의 부분이 산소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 몸에 큰 작용을 하는지 또 그 작용을 하게끔 기능을 해주는 게 뭔지 그것이 적혈구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25개의 조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왜 적혈구라고 부르느냐 색깔이 피가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적혈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피가 우리가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혈소판은 이제 우리가 상처가 났다든가 어떤 우리 몸에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혈을 해주는 혈액 응고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혈소판이거든요. 그래서 혈소판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지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당뇨나 뭐 이런 이제 그 질병에 노출되어 계시는 분들이 보통 지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시고 또 조심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가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T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뭐 T세포, B세포 이런 세포들이 다 어디에 들어 있어요? 혈액. 혈액형. 백혈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이 한 가지만 부족한다 해도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건강하게 일상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제 이렇게 건강 사업을 하면서
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주변 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진짜 건강해지기 위한 먹거리를 내 입에 넣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입에 맛있는 음식들을 너무나 많이 드시고 계시다는 거죠. 엊그제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천안에 이제 소노벨을 갔다 왔는데요. 회사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뷔페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음, 근데 이제 가서 보면 종류가 뭐 수십 가지 되고 또 뭘 먼저 먹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뷔페를 가셨을 때 예. 나는 딱 뭘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정리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뭘 먼저 먹어야 되지 하고 고민하십니까? 야채, 어떠십니까? 저는 야채하고 회, 예. 단백질, 야채를, 단백질. 회를 위주로 드십니까? 네. 네, 그러시군요. 1번 야채, 2번 회. 식단이 아주 건강하시네요. 근데 요즘은 이제 회도 바다가 너무 오염이 돼서 맞아요. 이제 참 그것도 걱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이 너무 우리에게 지금 어,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혈액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혈액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걸러지지를 않는데요. 필터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인체에 쌓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어 같은 게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뷔페 가면 연어가 제일 많죠. 네. 연어를 먹을 때 이제 참 진짜 연안에서 잡힌 아주 심해 연안에서 잡힌 그런 고기들을 우리가 먹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한 부분들이 뷔페에 얹혀지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주어지질 않을 텐데 어쨌든 먹거리에 대한 부분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조은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 야채 위주의 식사 또 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우리 사장님 대표님들에게 탄수화물을 매일 챙겨서 먹어야 된다. 아니다. 안 먹어도 다른 걸로 채워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번, 나중. 탄수화물은 먹어야죠.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은 음, 하루에 150g 정도는 네, 먹어줘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 몸의 뇌 네, 기능이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먹고 몸이 약간 이렇게 좀 비대해지고 나이살이라는 게 또 찌다 보면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탄수화물을 줄이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막 채우죠. 야채 또는 뭐 그 외에 이제 뭐, 이렇게 땅콩 뭐 이렇게 이제 그 건가류 뭐 이런 걸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일정한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몸을 예, 정확하게 대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뇌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나눠봤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피 속에 동거하고 있는 하얗고 빨간 친구. 뭘까요? 같은 거. 혈구, 적혈구, 그렇습니다. 백혈구와 적혈구입니다. 하얀 건 백혈구, 빨간 건 적혈구. 적혈구죠. 네. 피 속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다르죠. 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아주 용맹한 장수의 모습으로 아주 강한 세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세포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그 백혈구가 우리 몸에 이상한 병균이 침입하면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커다란 진리를 깨닫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면역세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 그게 면역이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 기전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은 면역이라고 하는 면역 건강에서 유래한다,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백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면역 세포들을 설계하실 때 아마 철저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요. 인간이 내가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랑한 존재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세워 놓은 거죠. 기초를 잡아 놓은 거죠. 그 기초 위에 이제 튼튼하게 예, 건축물을 세워서 몸을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각종 욕심과 또 이해관계 속에서의 받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을 해치고 기초를 부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백혈구는 아주 강력한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아주 무서운 것들도 또 아주 악한 것들도 다 해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절대로 무력을 쓰거나 학대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조금 전에 강아지가 고양이를 그렇게 등을 끌어안고 있었던 그림을 보셨죠? 그죠? 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안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심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서로가 유대감을 갖게 되겠죠. 백혈구가 적을 물리치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가서 적을 끌어안아 줍니다. 끌어안아 주는데 그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퍼퍼린이라고 하는 것을 걔 몸속에다가 적의 몸속에다가 주입을 시켜서 터트려 버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갑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써요?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긴장을 하고 달라들 생각을 하고. 근데 백혈구는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적에게, 바이러스에게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꼭 껴안아 준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적을 물리치는. 근데 그 적을 물리치면 자기는 죽어야 되거든요. 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끌어안아서 물리치는 그런 희생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넌 왜 그렇게 더럽냐고. 넌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고. 놀려대거나 심한 욕설로 대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사랑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감동하게 만들고 감복하게 만들어서 아무런 저항도 않고 스스로 와서 끌어안기는 그런 환경을 백혈구는 만든다는 것이죠. 전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이런 백혈구의 그 희생 정신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감동스럽고 그랬었습니다. 그저 부모의, 친입자에게 엄마의 사랑 같아요. 엄마도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너 왜 그래? 너 아니, 그렇게밖에 우리 엄마. 하나님 그렇죠. 같은 사랑이네.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그 기초가 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 DNA가 들어가 있겠죠. 어, 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DNA가 이제 오염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DNA가 또 온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만 어쨌든 그저 친입자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아,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서 친입자를 꼭 껴안아주는 음, 어, 아무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만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상대방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넌 왜 그렇게 더럽게 생겼니? 넌 왜 이렇게 상대방을 해치려고만 하는 거니? 묻지 않는다는 거죠.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아주는 거죠. 그 감싸 안아주는 것이 뭐다? 백혈구. 백혈구.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세균을. 음. 음. 물리치는, 그러면 백혈구에게 안긴 그 침입자는 너무나 황홀해서 정신이 정신, 몽롱해지면서 메롱메롱. 죽어가는 거죠. 어, 멋지다. 인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너무 나에게 잘해주면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뭐 삶으려고 그런다냐. 에, 뭔 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세상이 아니죠. 너무나 많은 불신과 또 너무나 많은 모함 속에서 우리는 아마 불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씁쓸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네,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또, 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내 에,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을 자리 잡게 한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백혈구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상대방을 황홀하고 정신이 몽롱해지게 만들 수 있는 행복. 그런 행복을 오늘 하루도 전파하고 또 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음, 예,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백혈구처럼.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바이러스가 그런 사랑을 받아봤을까요?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
그런 사랑이 다가올 때에 황홀하고 몽롱해져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는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만 스스로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해서 또 유익한 것을 위해서 어,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들을 위해서 녹아주는 것, 그것이 양보일 것이고 그것이 용납일 것이고 서로의 용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힘든 것들이죠. 현실 속에서는 녹여내면서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어,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백혈구의 사랑은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꼭 껴안아서 다 없애버리는. 음. 근데 우리는 이제 서로 세워주고 또 세워져 가기 위한 그런 백혈구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네. 음, 어떠십니까, 저 사장님들? 동의합니다. 주변에 너무나 보기 싫은 사람 많죠. 너무 지저분한 사람들도 많고, 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실까요? 어, 그게 우리들 안에서만이라도 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나는 점점점 하고 제가 나는 좀 남기네요. 멋져요. 일러트, 백혈구와 적혈구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음, 오직 사랑만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무엇을 갖다가 이 백혈구와 적혈구 안에 갖다 놓고 쥐어짜도 그것은 사랑으로 변해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어떤 것이 들어와도 진정 그냥 사랑만 솟아나올 수 있다라면 사랑만 표현되고 사랑만 전달될 수 있다라면 오늘 이 아침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혈구의 사랑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백혈구는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면 적혈구는요? 적혈구는 진한 빗대로 아주 사랑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우리 몸 안에 산소가 필요한 곳에는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자신에게도 가장 소중한 산소, 그 산소를 아낌없이 몽땅 다 내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것도 조금 남겨두면 좋을 텐데 전혀 남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소진하고 모두 다 전달되고 모두 다 줘버리면서 백혈구는 적혈구는 그런 4일쯤 살아있다가 5일째 되는 날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몸 어느 구석에도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마는 것이죠. 자신에게 조금 더 남기면 조금 더 살 수 있을 텐데 열흘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20일을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4일만 되면 적혈구는 모두 다 줘버리고 본인은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분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 우리 사람 같으면 자기 것도 조금은 남기고 싶을 텐데 말이죠. 남김없이 줘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해타산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네. 적혈구 안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적혈구는 절대 그런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이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만 없다라면 아무 부담 없이 다가가고 싶고 또 아무 부담 없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데 그 이해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해관계이죠. 가족 간에도 요즘은 이해관계가 넘쳐납니다. 서로 경계하고 서로 반목하고 그러면서 이해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이해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몸은 바로 이런 진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아주 작은 생명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들을 얼마만큼 건강하게 관리하시고 또 그 건강함을 유지해 가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화를 써서 내 몸의 유익함을 가져갈 것인지 그 건강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난 홍수 속에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진정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근본적으로 건강함을 허락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 그런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발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필요하겠죠. 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행할 능력이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왜요? 조물주가 그런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심장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지, 또는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소멸시켜가면서 사는 건 아닌지.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는 이런 사랑의 희생이 끊임없이 쉴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어서 숨을 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 몸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멈출 때까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따뜻하고 유유히 흘러가는 바로 당신의 피 속에도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킬러 바이러스라고 불리고 있는 인플루엔자, 그 변이 과정과 위험성을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끊임없이 창궐하는 여러 바이러스 가운데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에볼라나 에이즈가 아닌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B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A형은 주로 사람과 돼지, 조류를 감염시키고 B형은 사람과 물개에게만, 그리고 C형은 사람과 돼지에게 감염됩니다. 이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A형입니다. B형과 C형에 비해 자주 발생하고 사람과 돼지, 조류 사이를 오가며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에는 돼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돼지는 특이하게 사람과 돼지, 조류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데 이때 돼지 몸속에서 사람과 동물 바이러스가 만나 유전자를 주고받으며 변종을 만드는 겁니다. 돼지는 이 조류에 있는 리셉터, 그다음에 사람에 있는 리셉터가 삼국기에 둘 다 갖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돼지 입장에서는 사람 인플루엔자도 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려서 동시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섞여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게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재채기에서 나온 분비물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됩니다.
한 명이 수십 명, 순식간에 수천 명이 되며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바로 감염병 대유행, 팬데믹이 시작되는 겁니다.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감염병 경보 단계 중 네, 이처럼 우리 몸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 외부 세균이라고 하는 부분, 또 기타 많은 내 몸에 내 것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장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면역세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물에 대한 부분, 비타민이라고 하는 부분, 미네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네,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를 바꿔주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동물에서 추출한 면역 정보, 그 면역 정보가 우리 몸에 유익함을 줄 수밖에 없고 세포를 건강하게 새로 생성되는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하루에 4천만 개가 또 죽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 몸의 세포의 기전입니다. 그 새로 태어나는 4천만 개의 세포를 어떻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 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프라이프에서 이제 9년 차 이렇게 건강 사업을 하면서 진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 면역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진짜 세상에 나와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건강기능 식품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전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또 하면서 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진짜 사명감이 없이는 참 어렵구나.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정보니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오늘도 제가 이제 이 백혈구와 적혈구 얘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어? 네.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어? 이 부분은 다른 거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접하고 또 재정을 지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익을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강의가 그냥 좋습니다.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움이 오늘 또 듣고 되셨을까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영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정말, 잠시만요. 이거 꺼야지.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게 저는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별로 없어서 어떤 강의를 하시나 하고 이번에 또 처음이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내용들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랬는데 정말 필요한 이런 백혈구와 적혈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풀어주시니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거 다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정말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근데 이렇게 풀어주실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안에서 혼자 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대표님이 해주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바라는 바 없이 줘야 되는 거.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데 자연은 바라는 바 없이 주잖아요. 정말로. 네, 그런 생각 없이 주기 때문에 자연을 좋아하는데, 어, 이게 같이 막 접목이 되니까, 혼자 이렇게 비디오는 끄고 있었지만 너무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강의 듣고 백혈구와 적혈구의 사랑 이야기 이거 제목이 너무 좋은데 또 네, 그거는 우리 김동호 대표님이 책을 쓸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뭐 혈관과 세포의 사랑 이야기 뭐 그런 걸로 막 우리 인체 구조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네, 네. 띄어서 책을 쓰면 무궁무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괜히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강의 들은 것 같았어요. 박봉래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너무나 좋은 강의를 들었다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네, 감사합니다. 홍희정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은 머리를 묶고 오셨네요. 정말 탄수화물의 중요성은 네. 제가 저도 모르게 배가 부르면 먹는 게 한정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야채를 많이 먹기 때문에 채식을 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있으니 이게 안 먹게 되고. 하루에 밥을 한 4일은 밥을 안 먹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단백질하고 이런 것만 섭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채식을 하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게 하도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 먹다 보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먹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두 끼만 먹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살이 정말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탄수화물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게 나타나는 게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밥을 한 4끼, 5끼 탄수화물을 그 정도만 먹어서 그렇구나.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끼를 먹어줬더니 키로수가 한 4kg가 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때 안 좋았을 때. 근데 제가 부족한 게 뭐였었나 했더니 이제 수면도 어느 정도 질적인 수면, 그거 하고, 탄수화물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보통 살 뺀다고 탄수화물을 안 먹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하게, 예, 이렇게 챙겨서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몸 다이어트, 마음 다이어트가 다 그런 거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영양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네네, 균형이 맞아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불균형이 있었던 것을 제가 균형으로 맞춰오면서 훨씬 건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었거든요. 요즘 골고루 먹어야 되죠.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막 밥을 안 다이어트를 먹, 하려고 밥을 그랬던 안 게 먹고. 아니라 배가 불러가지고 저는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해서 진짜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먹었던 것을 균형을 맞춰서 이제 더 먹게 되었다는 거죠. 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부분이 한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을 한번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는 다이어트 좀 해주세요. 다이어트는 누구나 관심이 많으니까. 그 그렇습니까? 애국 여자, 예, 애국 여자가요, 야채만 먹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빼싹 말라가지고 주름이 짜글짜글 하더니 빨리 죽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그 밥을 안 먹어요. 막 맨날 과일, 사과 하나로 아침 때우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왜 밥을 안 먹지? 난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어요. 젊은 애가. 그러니까 절식 다이어트가 요즘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그 건강이 나빠지면 그걸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맞아요. 다이어트는 진짜 전략이 필요하고, 어, 다이어트라는 그 뜻 자체가, 원 자체가 계획적인 식단을 계획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뜻이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음.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정말로. 네. 느끼고 공부를 하셨네요. 네, 네. 아니, 이제 원래 살찐 거는 아니었는데, 먹다가 제가 그러니까 두 끼만 이제 계속 먹었었는데, 단백질을 조금 더 양을 먹다가 보니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안 먹게 되는 게 탄수화물이니까, 그 음, 탄수화물을 밥을 안 먹으면 반찬을 안 먹잖아요. 맞아, 그러면 맞아. 이건 우리가 야채를 기본적으로 안 먹게 되는 거. 밥하고 김치, 우리 식당,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갔어야지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어도 다른 거에서 보충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근데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그렇게 드시다 보면 염분이 부족해져 버려요.
근데 원래 제가 반찬을 많이 먹었는데도 염분이 부족했는데, 우리 코로나 때 염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저는 또 근데 또 코로나는 안 걸렸어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코로나는 안 걸려서, 그때 염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미네랄 소금물을 마시게 됐죠. 그랬더니, 잘하셨네. 네, 먹으면 그게 올라가고, 또 안 먹으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소금물을 안 마시면.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맞춰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적혈구가 백혈구를 삐질 일도 안 없겠지만, 삐져야 되는 거, 안 삐져. 맞아요, 삐지지 않게 맞아요. 사랑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균형을 잘 맞춰서. 네, 네. 감사합니다. 7시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강의였습니다. 하루가 충만한 감사합니다. 하루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